왜 제스처인가? 입말은 라디오, 못말은 TV입니다. 21세기는 이미지 시대입니다. 표정과 몸짓, 이것은 말로만 하는 언어보다 더 강하게 친밀감, 거부감, 노여움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에 신경을 씁시다. 크고 분명하게 그리듯이 표현하자. 두 번째, 동작이 말보다 0.5초 정도 빠르게 미리 준비를 시키도록 하자. 일단 제스처가 나왔으면 약간 멈춰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 번째, 내용과 일치되도록.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을 알면 응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제안합니다. 손가락 끝이 약간 아래로 향하도록, 손바닥이 앞을 보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주먹을 쥔 상태로 표현할 때 약속합시다. 단결합시다. 각오합시다. 손바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나 손등이 보이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주먹이 쥐어져야 된다. 제스처는 상대방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 혼자 다짐하는 것보다는 눈높이 정도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세 번째, 손바닥의 위치 조용히 합시다. 진정합시다. 첫째, 둘째, 셋째, 0.5초 미리 준비하자는 것은 이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둘째,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둘째, 0.5초 미리 준비하고 약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스처는 항상 3단계입니다. 준비, 완성, 복귀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떠드는, 알 듯 모를 듯 혼자 사용하는 제스처가 아니라 소통이 되는, 기본에 대해서 알고 활용을 하는 제스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문장에 의해서 몇 개 실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들판에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것을 굳게 결의합시다. 여러분, 조용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 원칙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째는 원칙을 지키는 생활이 목적어입니다. 그때까지는 머물러 있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 원칙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밖을 보자고 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저 들판에, 이것은 아름다운 꽃이 목적어입니다. 그때까지는 머물러 있자. 이때 얼굴은 이렇게 있으면서 눈동자만 움직이면 바람직스럽지 못하겠죠. 여러분, 저 들판에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기본에 대해서 익혀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에 의해서 한번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제스처를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가 실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누구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면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바로 잡기도 하고 단추를 다시 채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정까지 체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대 배우들은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 뒤에 있는 큰 거울 앞에서
반드시 표정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들로서는 표정이 곧 생명이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면밀한 배려를 우리도 흉내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이 볼 때는 비웃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배우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표정의 연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커다란 포인트인 웃는 얼굴 정도는 자연스럽게 연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경우에는 긴장 때문에 표정이 어색해집니다. 그 어색함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웃는 얼굴을 체크해보고 만일 자신이 없으면 잘 될 때까지 연습합시다. 그것이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표정은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밝게 만들어 더욱 밝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대화를 할 때 유의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시선 배분입니다. 누군가가 질문할 때 우리는 질문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불쾌해지면서 때로는 그런 상대방에게 적의를 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선을 외면당한 사람들은 따로 화제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됨으로써 몇 사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따로 국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에는 수업 시간 동안 선생님이 몇 번이나 자신을 쳐다보았는지 그 숫자를 세어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말할 때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사람에게도 골고루 시선을 보내도록 합시다. 자, 몇 가지 실습까지 해보셨습니다. 집중과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크고 힘찬 제스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굳이 몸으로 표현하는 이것 외에도 중요한 대목을 강조할 때는 청중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는 순간적으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놀라운 집중도로 이어집니다. 또 말을 잠시 멈추는 틈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의 여백, 이것이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죠. 이러한 제스처는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편한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스처가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표를 하려 들면 두 손이 로봇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하면서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활용을 합니다. 그때 의식을 해보자. 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 편한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나의 손짓, 몸짓, 표정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그 바디랭귀지를 의식에서 심어놓다 보면 정작 의식을 하면서 활용을 해야 될 때도 자연스럽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홈쇼핑의 쇼 호스트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디랭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4단계 모방입니다. 반복, 시행착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통찰력이 생깁니다.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예 두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주 춤을 추듯이 움직여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필요 없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나만의 멋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바디 랭귀지, 제스처 개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